우월성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수호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가 됐다. 이스라엘의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888만 명에 면적은 한국의 5분의 1,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과 국경을 마주해 아직도 전쟁이 진행형인 국가이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연일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예루살렘 선언을 통해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발표하며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 최강국들을 상대로도 이스라엘이 슈퍼캅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막강한 군사력. 국가 R&D 예산 중 약 30%를 군사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15배, 미국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국경 경계 임무에 무인 전력을 투입하였고 세계 드론 시장의 60%를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무인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서처라는 무인 정찰기를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한 바 있죠. 게다가 최근에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를 놀래킨 로라는 사거리가 최대 430km에 육박하지만 탄착 오차는 10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미 극강의 정확도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자본력과 정치적 파워죠.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68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미국에서 3,500개에 달하는 유대인 로비 단체는 미국 정치판을 완전히 손에 쥐고 자유자재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유대인 로비 단체가 미국 민주당 자금의 60%, 공화당 자금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폭스뉴스, ABC, CBS 등도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유대인 자본이 소유한 회사들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을 소유한 유대계 루퍼트 머독과 뉴욕타임스를 소유하고 있는 설즈버거 가문의 영향력은 정말 유명하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 구글을 만든 레리 페이지, 세르기에 브린,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이스라엘에 꼼짝 못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이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신생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무려 7,600개로 1인당 창업 비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12명이나 배출한 이스라엘에서 스타트업은 흔해 빠진 신생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8조 4천억 원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된 모비라이를 비롯해서 미국 회사 IFF에 8조 4천억 원에 인수된 프루타룸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M&A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난해 8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FTA를 타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등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실패한 이스라엘과의 FTA, 심지어 FTA 조건도 한국에 유리하게 설정되었습니다. 한국은 해마다 이스라엘로부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의 관세가 FTA를 통해 기존 7%에서 0%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이스라엘은 관세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실질적인 FTA가 이제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스라엘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100%를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9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인데 이 FTA는 단순히 한국의 무역 수지가 늘어나는 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로 반도체 원천 기술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화 경험도 많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대한 수입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지난해 전년 대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 규모가 무려 147%나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도 78.2%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관계가 눈부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투자회사 요즈마 그룹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하며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즈마 그룹의 투자 덕분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 요즈마 그룹의 선택을 받은 것이 바로 최근 한국입니다. 요즈마 그룹 아시아 총괄 대표는 코로나19 속에서 한국의 K-방역에 빛을 발휘했고 전 세계가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뽐낼 수 있는 100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즈마 그룹의 사명이다 전했습니다. 여기에 JP모건, 페이스북,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율로기안 재단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의료부대를 파병해준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가장 강력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해냈다. 삼성전자, 5G,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날아간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삼성전자가 이 1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통신 본고장인 이 미국에서 국내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인 8조 원 규모의 초대형 잭팟을 터뜨리며 글로벌 5G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결국 초격차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차세대 통신장비 시장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편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일군 반도체 사업에 버금가는 성과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하는 이 4대 미래성장 사업에도 청신호가 결국 켜질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18년이죠. 8월 180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이 5G를 인공지능, 즉 AI와 전장용 반도체, 바이오와 함께 4대 미래성장 사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었죠. 이 부회장은 당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칩셋, 단말, 장비 등 전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주도해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2019년 새해 첫 경영 행보로 이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 라인 가동식에 참석해서 새롭게 열리는 5G 시장에서 이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5G 통신 장비 사업의 혁신을 강조한 바도 있죠.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통신사들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데 이어 미국에서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와 5G 공급 계약을 체결해낸 것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게 소부장과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조차도 삼성전자의 5G 기술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KDDI와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죠. 이재용 부회장이 혁신을 통한 이 5G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사업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9년 기준 삼성전자의 5G 기지국 시장 점유율은 16.6%로 경쟁사인 이 중국의 화웨이 32.6%와 에릭슨 24.5% 그리고 노키아 18.3%에 뒤처져 있었죠.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하며 5G 기술을 선도하는 이 모습에 비해서는 분명 다소 이 점유율 부분에서는 부족한 성적이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라이즌과의 대규모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기술적 성과와 이 신뢰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첨단 통신 장비 사업이 이 부회장 시대의 첫 번째 플래그십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뎀 칩을 비롯해 5G 핵심 주요 부품들은 다운로드 속도가 이미 우수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가상화 솔루션
솔루션의 경우 가입자 수용 용량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5G 통신 장비 추가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 삼성전자는 2019년 12월 캐나다 비디오트론을 시작으로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신규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5G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약 297조 원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으며 세계 기지국 투자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버라이즌은 이 중에서도 1위 사업자로 1억 8,300만 명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버라이즌의 연간 투자 규모는 국내 통신업계 전체의 3배 규모로 알려져 있을 만큼 정말 엄청난 규모의 기업입니다. 이 사업을 따낸 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결국 이런 버라이즌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통해서 5G 네트워크 영토를 또 빠르게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또 삼성은 초고주파 그리고 저주파 가상화 랜 솔루션 기술 분야를 개척해 왔으면서 또 칩셋부터 단말 네트워크 장비까지 토털 5G 솔루션을 제공하는 5G 선도 업체가 되었으며 삼성 측에서는 이 5G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확대하는데 혁신적인 네트워크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또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란 것이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말이죠. 실제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이번 대규모 수주가 성공한 것은 이 부회장이 직접 발로 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만의 이 글로벌 네트워킹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통신장비 사업은 아시겠지만 계약 규모가 이번처럼 워낙 크기도 하고 대부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약속이 사업의 성패를 분명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따져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즉 ICT 업계 리더들과 활발하게 교류해온 것이 이번에 빛을 발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 이